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벤 존슨. 그의 대표적인 사랑 노래 투실리아에 담긴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유명한 시죠. 단순히 시구를 감상하는 걸 넘어서 존슨이 언어를 어떻게 써서 사랑의 복잡한 속성, 특히 연결과 거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두 측면을 동시에 잡았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마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하는 그런 발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먼저 시의 가장 유명한 첫 구절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and I will pledge with mine. 네, 한국어로는 보통 그대의 눈길로만 나에게 건배해 주어. 그러면 나도 눈길로 화답하리라. 이렇게 옮겨지죠?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자체도 참 아름다운데 자료 분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가 좀 특이하게도 연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마치 하나의 긴 노래 가사처럼 쭉 이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던데 왜 이런 형식을 썼을까요? 네, 바로 그 형식적인 특징이 내용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분석인데요. 형식과 내용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벤 존슨은 이 시를 연 구분, 그러니까 스탠자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쭉 써내려갔습니다. 네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와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사랑이 추구하는 바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하나됨, 즉 통합, 유니피케이션을 지향하는 감정으로 보통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려는 마음. 네, 실 속에서 화자인 나, 그리고 대상인 그대, 이 둘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뭔가를 건네고 또 반응합니다. 주고받고. 눈빛으로 건배하고 또 화환을 보내고 숨결을 불어넣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네. 연 구분이 없는 이 연속적인 구조는 바로 이런 사랑의 통합 지향성,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그 끊이지 않는 상호작용, 관계 맺음, 이걸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연 구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끊임없는 연결, 하나됨을 향한 지향,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였다는 거네요. 와, 흥미로운데요? 네, 형태 자체가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유명한 첫 줄에 나오는 only라는 단어, 사실 그냥 쓱 지나가기 쉬운데 자료에서는 이 단어 하나에 무려 3가지 중요한 의미가 겹쳐 있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마침니다. 이 only가 정말 뭐랄까 키워드예요. 그냥 오직 아닌가요? 어떤 깊은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절묘하게 쓰였는데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 한 단어가 시 전체의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또 다층적으로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크게 3가지 차원의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고 봐요. 3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와닿는 의미죠. 바로 배타성, exclusivity. 배타성. Drink to me only 이렇게 끊어 읽으면 오직 나에게만 건배해달라, 사랑을 달라 이런 강력한 요구가 되죠.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나만. 그렇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향한 사랑. 사랑이 본질적으로 가진 그 독점적인 속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가네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요. 바로 초월성, 트랜센던스입니다. 초월성. 네,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이렇게 보면 오직 눈빛으로만 건배해달라는 의미가 돼요. 방법이 오직 눈빛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잔에 부딪히는 그런 세속적인 건배 행위를 넘어서는 더 순수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술이 아니라 눈빛으로. 네, 물질적인 걸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을 강조하는 사랑의 어떤 이상적인 혹은 정신적인 측면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배타성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해석은 좀 더 감성적인데요. 이 only가 마치 연인을 부르는 애칭처럼 호격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애칭이요? 나의 유일하니 뭐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하게 my only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듯한 아주 친밀하고 부드러운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짧은 단어 하나에. 네, 그러니까 사랑에 가진 그 강렬한 독점력, 그리고 세속을 넘는 정신적 교감에 대한 갈망, 또 연인 사이의 그 깊은 친밀한 부름, 이 3가지가 다 녹아있는 거죠. 배타성, 초월성, 친밀함. 와, 벤 존슨의 언어 감각이 진짜. 네, 정말 뛰어나죠.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사랑이 이렇게 나와 너, 두 사람만의 완벽한 교감이나 합일 이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좀 더 복잡한 시각을 제시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로 셋째 요소, third element에 대한 이야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두 사람 사랑 이야기에 왜 제3의 존재가 끼어드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 분석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나와 그대 사이의 관계가 맞죠. 네,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행위와 반응이 사랑의 근간을 이루고요. 아까 말한 온리의 의미들도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잖아요. 네. 하지만 벤 존스는 이 시에서 의도적으로 제3의 요소를 개입시킨다는 것이 자료의 핵심 분석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에 나오는 신들의 음료, 그 유피테르의 넥타, 조브스 넥타. 화자가 셀리아의 입맞춤만 있다면 신의 음료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런 구절이 있죠. 또 화자가 셀리아에게 보냈던 장미 화환, 로지 리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고요. 네, 화환.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시라는 언어 그 자체도 일종의 제3의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 자체도요? 네. 그럼 이 제3의 요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두 연인이 완전히 하나로 녹아들어서 합쳐지는 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막아요? 합쳐지는 걸? 네. 즉,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거리, 디스턴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거리가 필요하다고요? 보통 사랑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뭐랄까 모든 장벽이나 거리를 없애고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거리를 유지시켜주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가요? 이건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왜 사랑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역설적인 지점에 벤 존슨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는 것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왜 거리가 필요할까요? 네, 왜죠? 자료는 그 이유를 갈망, 디자이어와 시, 포에트리의 지속성에서 찾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거리가 있어야 오히려 더 원하게 된다. 그렇죠. 만약 모든 게 완전히 충족되고 두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버린다면 역설적으로 더 이상 갈망할 대상도 그 갈망이라는 감정 자체도 존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완전히 가지면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제3의 요소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과 거리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언어, 즉 시적인 표현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을 위한 공간이요? 네, 모든 것이 너무 투명하고 직접적인 합일 상태라면 오히려 은유나 상징, 아름다운 표현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재치 있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영어 원문 표현을 빌리면 two to tango, that is literally to touch. 둘이 탱고를 춘다. 접촉. 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고 이건 말 그대로 서로 접촉하는 걸 의미하지만 three to tango, to complicate the dyadic relationship and so keep lovers sufficiently distanced from one another for desire and for poetry to thrive. three to tango. 셋이 얽힌다. 그게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연인들을 충분히 떨어뜨려 놓는다. 욕망과 시를 위해서. 와, 이 비유 재밌네요. 네, 그렇죠.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탱고 추듯 직접 접촉하고 합이라는 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지만 two to tango, 세 요소가 서로 얽히게 되면 three to tango,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죠. 네,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바로 그 복잡성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거리 때문에 연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충분히 떨어져 있게 되고 오히려 그 상태에서 서로를 향한 욕망, desire, 그 욕망을 표현하는 시, poetry가 더욱 활발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셋이 얽힌다, 탱글는 표현이 정말 와닿아요. 단순히 방해물이 아니라 관계를 더 복잡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건강한 긴장감과 복잡성이
오히려 관계의 생명력과 창조성을 키운다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였군요. 그냥 선물 교환 에피소드가 아니라 네, 바로 그겁니다. 화환이 시들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냈는데 셀리아는 그냥 그 위에 숨결만 불어넣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후 화환은 시들기는커녕 계속 자라고 자기 향기가 아니라 셀리아의 향기를 풍기게 되었다는 그 내용, 시 구절이 But thou thereon didst only breathe and sensed it back to me. Since when it grows and smells, I swear. Not of itself, but thee. 아, 이 장미 화원 자체가 바로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면서 동시에 둘을 완전히 하나로 융합시키지는 않는 제3의 요소로 기능하는 완벽한 예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화환은 둘 사이의 교감을 상징하면서도 그 자체로 물리적인 실체로서 둘 사이에 존재하며 거리를 만들어주니까요. 와, 네, 황화는 사랑의 증표이자 교감의 통로지만 동시에 둘을 분리시키는 물질적인 대상이기도 하죠. 화환을 통해 나와 그대는 연결되지만 그 연결은 화환이라는 매개를 거치기에 간접적이고 둘 사이에 여전히 공간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시가 피어난다. 네, 그 공간에서 화자의 상상력, 즉 시가 피어나는 거죠. 화환이 셀리아의 향기를 품고 계속 자란다는 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적 진실로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니까요. 이처럼 제3의 요소는 사랑의 신비와 시적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해석입니다. 정말 깊네요. 지금까지 시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핵심 단어 온리의 여러 의미, 그리고 사랑의 역동성을 만드는 제3의 요소라는 개념까지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벤 존스는 이 시 투실리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려고자 했던 사랑의 큰 그림은 뭐라고 사료는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나요? 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요. 벤 존슨의 투실리아는 겉으로는 아주 감미로운 사랑 노래로 읽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과 그 역학에 대한 매우 깊고 복합적인 성찰이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는 사랑은 완전한 합일, 유니피케이션을 열망하는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서로 간의 건강한 긴장감과 거리, 디스턴스를 필요로 하는 매우 역동적인 감정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합일과 거리의 역동성. 네, 하나가 되려는 강렬한 힘과 그 힘을 오히려 지속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리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혹은 뭐랄까 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어쩌면 사랑의 에너지는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둘째는 존슨이 이런 사랑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속성을 언어적으로 정말 정교하게 포착해냈다는 점입니다. 온리라는 단어 하나에 여러 의미를 압축시키고 또 사랑의 관계를 단순한 둘의 문제가 아니라 제3의 요소와의 얽힘, 탱글 속에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과정으로 그려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 통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경험의 구조 자체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와, 오늘은 벤 존슨의 시 투셀리아와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까움과 거리 사이의 섬세한 균형, 때로는 예기치 않은 제3의 요소와의 그 복잡한 얽힘 속에서 더 깊어지고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 숨쉬게 된다는 아주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관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죠. 하나의 시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익숙했던 시구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게 또 분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시의 통찰처럼 말이죠. 네. 혹시 당신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혹은 당신이 열정을 쏟고 있는 다른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활력과 깊이를 더해주지만 동시에 약간의 거리나 복잡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외의 제3의 요소는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것이 때로는 좀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존재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갈망이 유지되고 더 애틋해지거나 창의적인 에너지가 샘솟게 되는 그런 무언가 말입니다. 한 번쯤 당신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지 곱씹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이 공유해주신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